이 매력적인 여성의 이름은 베키 스펠만, 영국의 상담 심리학자입니다. 바쁜 진료소의 원장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화나 스카이프를 통해서만 세션을 진행한다고 하는 그녀는 지금 진지한 표정과 말투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성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현재 17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영상을 기반으로 저는 오늘 나르시시스트와의 성관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그대로 해석만 해서 전해드리면 남의 강의를 그대로 베낀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수년간 많은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성관계, 그 첫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그 어떤 정서적 연대나 친밀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성관계란 사실상 친밀함의 표현이며 누군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다른 누구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드는 시간이며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무방비 상태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내 몸의 아름다움과 장점, 결점, 장애까지도 상대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관계는 그만큼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암묵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두 사람이 서로 정서적 친밀함과 신뢰감을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몸으로 하는 감정 표현, 몸으로 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이 성관계를 보는 방식은 좀 이상합니다. 그들은 성관계를 정서적 연대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들에게 성관계란 누군가를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지배하는 권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죠. 이들은 성관계를 상대방의 몸을 마음대로 만지고 이용하고 휘두를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몸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얻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보통 잠자리에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상대를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있어서 카사노바 같은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잠자리에서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데에 굉장히 몰두함으로써 상대방을 흡족하게 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베키 스펠만의 말에 따르면 성관계 시 상대방을 만족시키려 매우 애를 쓰는 나르시시스트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성관계 그 두 번째 특징은 당신이 고통을 느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건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해도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고통을 느껴도 상관하지 않아요.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말로 표현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거나 들은 척은 하더라도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성관계 중 요청하는 것들을 싹 다 무시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다, 싫다,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이건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못하겠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등등 관계 도중에 당신이 내는 모든 의견에 대해 나르시시스트는 못 들은 척하거나 또는 아예 반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행동을 갈수록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마치 청개구리처럼 당신이 싫다고 그만하라고 하는 것들을 보란듯이 더 많이 할 것이고 당신이 좋다고 하는 것은 피하려 들 겁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일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많이 요구하거나 강요하기도 해요. 세 번째, 당신이 섹스를 원하면 그 사람은 피할 것이고 당신이 섹스를 피하면 그 사람은 원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섹스의 규칙을 정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원할 때 당신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당신이 원할 때엔 그 사람이 거부한다. 섹스를 거부하는 것으로 당신을 벌주려 한다. 당신이 입으로 하는 것을 원하면 노력해서 얻어내야 한다.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당신을 무시한다. 당신이 외모에 변화를 주면 성적으로 더 매력을 느낄 것 같다고 말한다. 나르시시스트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다양한 규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규칙을 만들 때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규칙을 어길 시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죠. 어떤 방식으로든 불쾌감과 민망함,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식으로 보복합니다. 네 번째, 당신을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자기가 더 잘 안다는 듯이 말해요.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가 훨씬 더 잘 안다는 듯이 당신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할 겁니다. 마치 당신에게 자신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자신이 당신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라도 되는 것처럼 말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기분이 좋을 거야. 당신은 이런 걸 좋아해. 당신은 이런 걸 원해. 라고 말하면서 마치 몰랐던 사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처럼 말하죠.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건 싫다고, 괴롭다고, 아프다고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부정당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것,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이런 걸 좋아해. 당신은 지금 기분이 좋은 거야. 괜찮아, 그 정도는 아픈 게 아니야. 괜찮아, 그 정도는 힘든 게 아니야. 날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등등의 말들을 하는데 때로는 화내면서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전혀 화내지 않고 진심으로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하는 자신감과 확신에 찬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자신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지 모른 채 그 말에 자꾸만 따르고 휘둘리게 되죠. 5번째,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듭니다. 대화를 포함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해요. 당신의 움직임, 당신이 내는 소리, 성관계의 시작과 끝 등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려 하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그것들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며 끝없이 요구하고 상대방이 자기 지시에 따라 움직이길 원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일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특정 행위를 당신이 거부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든 하게 만들려고 당신을 압박합니다. 그 사람의 압박은 당신 잘하잖아 라는 말에서부터 섹스 혹은 특정 행위를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성관계를 거부당하는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나 감히 자신을 거부한 상대방을 벌주기 위해 다시는 먼저 성관계를 주도하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당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가르치려 합니다. 6번째, 성관계에 대해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관계하는 동안 많이 힘들고 아팠거나 괴로웠다면 당연히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알다시피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흠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들은 자신은 항상 옳고 항상 완벽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수록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에 몰두하고 당신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른 대역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거예요.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또한 당신이 성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당신이 성적인 취향이나 또는 성과 관련되어 어떤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당신을 민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과 좀 더 나은 관계,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말을 꺼낸 당신은 창피함과 민망함으로 다시는 그 말을 꺼내고 싶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후로는 성관계에 대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되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도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성관계에 있어 아무 문제 없는 최고의 테크니션인 양 확신에 차 있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당신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마음이 듭니다. 7번째, 베키 스펠만의 말에 따르면 성관계 시 상대방을 만족시키려 매우 애를 쓰는 나르시시스트도 있다고 합니다. 캐치하기가 참 어려운 부류인데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해요. 성관계할 때 상대방에게 굉장히 친절하며 세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상대를 만족시키려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감탄하고 찬사를 연발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베키 스펠만의 말에 따르면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성관계가 끝난 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계가 끝나고 갑자기 거리를 두고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 상대방을 멀리한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맞다고 하네요. 크리스텔 프티콜랭은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애착과 애정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닿았던 사람을 더 쉽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닌데 신체를 접촉하려 드는 사람을 조심하라.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당신 몸을 만지게 두지 마라. 자칫하면 신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덜컥 신뢰하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판단을 보류하고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덜컥 신체적 접촉부터 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을 부어줬을 때 그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찾고 고르는 것은 장시간의 인내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행동 패턴 그리고 대처법에 대한 본 채널의 영상들을 잘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위험한 관계를 피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룬 부분에 대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기억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만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